2026년, 27년 평가인 주간보호 대표님, 실무자님, 공개된 평가 매뉴얼 보셨나요? 대폭 변경된 평가 매뉴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지난 9월에 공단에서 2026년 평가 매뉴얼 안을 공개했는데요. 대폭 변경돼서 많은 기관에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평가 매뉴얼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기 위해 2026년 평가부터는 어떤 항목이 신설됐는지 제가 콕콕 찝어 드릴게요. 우선 평가 지표의 개수가 변경이 됐는데요. 2024년 주간보호 평가에서는 48개의 지표가 있었으나 2026년도에는 34개 지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해야 할 일도 줄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항목끼리 합쳐지면서 사실상 준비해야 될 사항은 비슷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주간보호 평가에는 어떤 항목이 신설됐는지 살펴볼게요. 참고로 신설된 항목은 2026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9월 8일에 공개된 평가 매뉴얼 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추후 변동사항 있으면 별도로 업로드할게요. 평가 지표 3번, 보수교육 지표가 신설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가 됐잖아요. 2025년 기준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지표 4번, 직원 교육인데요. 1번, 급여 제공 지침이 1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은 전 평가에서도 있었습니다.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급여 제공 지침으로 편입이 된 거죠. 2번, 직원에게 운영 규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제 서류를 확인합니다. 모든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직원 빠짐없이 운영 규정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보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5번, 직원 인권 보호가 신설됐습니다. 1번,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현장 기록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어르신과 직원의 상호 존중, 성희롱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직원 인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의미합니다. 2번,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라고 하면서 기록이기 때문에 확인 사항에 맞게 안내 내역을 기록해야겠죠. 신규 어르신 서비스 시작 일까지 기존 어르신은 연 1회 실시하면 됩니다. 안내 방법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에 맞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지표 6번, 직원 권익 향상은 신설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앞으로 평가 가상금의 80% 이상은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대신 2026년 평가 종료 이후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표 7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1번,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가 추가되었네요. 요양원 평가에만 있었는데 이제 주간보호에도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에는 유리 조심, 충돌 방지 같은 스티커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부착해야 합니다. 2번,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 환기 수칙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3번, 10분씩 진행하면 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센터 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환기할 때마다 환기 시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3번,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평가 방법이 환경, 면담이기 때문에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우리 센터 조명이 어둡진 않는지, 냄새나진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르신에게도 센터에 냄새나진 않는지, 춥거나 덥진 않은지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8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에도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2번을 보면 기존에는 미끄럼 방지만 하면 됐는데 이제 목욕실과 화장실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4번,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에게 면담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낙상 위험도 평가가 몇 점일 때 고위험으로 분류하는지, 낙상 예방을 위해 어르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센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5번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도움을 주고 보조도구, 워커, 지팡이 등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에게 면담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르신이 움직이려고 할 때 직원이 어르신 부축해서 제가 화장실까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동 도움 드리거나 지팡이, 워커 사용하는 어르신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이 답변이 가능하겠죠. 6번은 새로 생긴 시연 항목입니다.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평가관이 제시하는 상황을 직원이 어떻게 어르신을 옮겨드리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어르신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직원 한 명이 어르신 역할을 해서 진행합니다. 12번 질 향상 노력 지표는 아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번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시군구 희망 이음이 아니고 롱텀에 작성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를 의미합니다. 2026년 평가에는 2025년 인건비 지출 비율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2번 장기요양 제도 발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치매 전담실 운영, 통합재가 서비스, 청구 상담 봉사자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4번 수급자의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우리가 신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월 1회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슬링이나 워킹 레일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 재활 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14번 감염관리 지표 중 1번 항목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비품은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일회용 간호비품을 사용할 경우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간을 관리대장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드레싱 키트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2026년부터 간호비품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표 17번 노인인권 보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번 직원 노인 인권 교육은 기존 연일회에서 단기별 1회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가받을 때 1번 항목을 불인정 받으면 2번 항목도 같이 감점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쇄 감점되는 거죠. 3번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노인 학대 신고 안내문 게시 부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4번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르신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관리 교육이 기존에는 7가지에서 2026년부터는 감염 예방이 추가되어서 8가지인 점 기억해 주세요. 지표 18번 욕구사정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욕구사정 필수 포함사항인 기존 8가지에서 9가지로 구강 상태가 추가가 되었고 기피식품도 기록해야 합니다. 표 19번 위험도 평가는 횟수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연 1회에서 2026년부터는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표 21번 투약 및 약품 관리에도 추가된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일반 의약품 점검하고 기록할 때 확인 사항이 있는데 폐기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의약품을 폐기하고 나면 폐기일자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표 25번 기능회복 훈련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개별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어르신 급여 제공 계획서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이고요. 기능회복 훈련에는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 이상 어르신 상태에 맞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동작 훈련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신체 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합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모든 어르신 일괄적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지표 26번은 25번 지표와 연계됩니다. 어르신별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작성한 기능회복 훈련 3가지를 직원이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럼 다 외워야 돼요? 라고 걱정이 되실 텐데 실제로 어르신별 맞춤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직원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됩니다. 담당 어르신을 정해서 본인 담당 어르신의 기능회복 훈련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표 27번 이동 서비스 수칙은 기존에 있었는데 4번에 보면 직원 면담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이동 서비스의 수칙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니까 숙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동 항목이라서 1번을 불인정 받으면 4번도 자동 감점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지표 28번 사례 관리가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1번에 보면 회의 내용을 직원별로 무조건 작성을 해야 하고 서명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은 3명 이상인데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종별로라는 의미는 노인복지법상 우리 기관의 필수 근무 직종 중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를 제외한 직종을 말합니다. 2번은 사례회의 결과 반영에 대한 내용인데 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례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평가하고 확인 사항에 맞춰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한은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니까 기억해 주세요. 지표 30번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 지표는 어르신의 예방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생긴 지표로 보입니다.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접종률에 따라 점수를 주네요. 단 2026년, 27년 평가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27년 평가받는 기관은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점수를 줍니다. 지표 31번 식사 간식 제공 결과는 새롭게 신설된 지표입니다. 욕구 사정에 기피 식품을 파악해서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지 기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의 욕구 사정 기피 식품에 새우라고 적었어요. 그럼 새우가 들어간 음식이 나오는 날에는 대체 식품으로 뭘 드렸는지 급여 제공 기록지 혹은 상담일지 간호일지 등에다가 작성하라는 겁니다. 2번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식사에 대해 만족하는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조사하고 기록해야겠네요. 3번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매월 제공하려면 내년 1월에 바로 식사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제공했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단표나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4번 수급자의 식사 간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에게 식사를 만족하는지 혹시 요구사항은 잘 들어주는지 이제 면담으로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5번은 식단표가 일식 4찬으로 변경됐습니다. 일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4찬은 4가지 반찬을 의미합니다. 6번 주 1회 이상 일식 5찬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식단표에 일식 4찬 외에 추가적으로 1찬을 더 매주 제공하라는 거죠. 단 2026년, 27년 평가까지만 일식 5찬을 월 1회 제공해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지표 32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횟수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연 1회에서 2026년부터는 반기별 1회입니다. 그 외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표 33번 제도 안내라고 해서 보호자 혹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영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지 시설장과 면담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장 면담도 진행하니까 영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숙지해 주세요. 지표 34번 급여 만족도가 새로 생겼는데 어르신에게 우리 기관의 식사, 프로그램, 이동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지 물어봅니다. 보호자 만족도가 없어지고 수급자 만족도가 신설됐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6년 주간보호 평가 매뉴얼 안 신설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알아보는 단계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추후 발표될 평가 매뉴얼 확정본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 평가 대상인 기관은 변경된 지표 기억하셨다가 대비하셔야 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